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공간들을 돌아다녀보고 풍수에 맞추어서 많은 분들을 더 풍족한 삶으로 이끌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풍수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이런 명당터라고 해도 들어가는 사람에 따라서 또 그 운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뭐 사람 뜻대로 명당을 총줄을 만든다 그런 원리는 아닙니다만은 좋은 땅, 좋은 사람은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은 땅에 맞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즉, 재물운이 따르는 행동들이죠. 네, 멋지동입니다. 명심보감에서는 불경 일사, 부장 일지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의 일을 겪지 않으면 한 가지의 지혜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나서 적고 기록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지혜가 증진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더욱 빛나는 날들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 맞추어서 여러분들 집안, 돈복이 쏟아지는 집안을 만들어줄 그 첫 번째는요. 절대 여러분들 집안에서는 어떤 욕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외부에 나가서든 혼자서든 그렇지만 특히나 집안에서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은밀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데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의 원리상 여러분들과 함께 기운을 교감하는 존재다 혹은 자연의 기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준 아주 소중한 존재다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들이 무심코 내뱉었던 그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은 결국 그것은 나쁜 진동으로 울려 퍼져서 그 집안에 전달이 되고 그 집안에서 튕겨져 나와서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에 보게 되면은요, 함혈분인 선호기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에게 피를 내뿜기 위해서 피를 머금게 된다면은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것은 자신의 입이다 라는 뜻입니다. 설령 누군가 여러분들을 보고 욕을 한다 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이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들어섰구나, 스스로 자신의 격을 낮추는 길로 들어섰구나 라고 한편으로는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혹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풍수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바로 운의 무서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풍수를 말하는 사람 중 제가 아마 가장 젊게 보이시겠지만은 제가 풍수 집안에 나고 자라서 풍수를 통해서 그 운의 원리를 접하고 산 지가 40여 년입니다. 그 사이에서 직접 제가 많은 일을 겪어보기도 했고 또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운의 원리, 집안에서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할 것들 지키지 않은 사람은 결국 사필귀정,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흘러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생각보다는 세월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묵묵하게 내 공간 속에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잘 해나갈 일들, 좋은 일들 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돈복, 많은 복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집안에서 매일 지키셔야 될 것 중 하나가 바로 대청소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외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대청소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각 잡고 하는 그런 대청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매일매일 대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청소를 각 잡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그때그때 치워야 될 것들을 미루게 되는 습관으로 저절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매일매일 대청소하려고 하지 말고요. 작게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잠깐 그거 하나만 치운다라는 생각으로 지내시면은 오히려 더 깨끗하게 여러분들의 공간, 여러분들의 삶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골목 식당을 통해서 수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자신의 공간을 관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집을 보게 되면은요. 방송을 통해서 솔루션을 받고 추후에도 가게를 잘 운영해 나가서 다시 또 방송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길을 지나가다가 동정업계의 그 식당에서 더러운 게 너무너무 잘 보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자신의 더러웠던 그 공간의 관리에 대한 부분을 반성을 하고 지금은 더 열심히 공간을 관리하고 잘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뭔가 대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바로바로 치워나가는 거, 그게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물론 이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은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은요, 처음에는 고되지만은 며칠만 지나게 되면은 자신의 손을 댐으로 인해서 뭔가가 깔끔해지고 정리가 되는 것을 보고 또 그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고 또 그걸 보면서 공간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제가 늘 말씀드린 이런 풍수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냥 청소만 하라 절대 이게 아니고 청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된 식당, 당연히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깨끗하게 잘 관리한다고 해서 다 음식이 맛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재료에 대한 거든 여러 손님에 대한 거든 많은 부분은 신경을 쓰게 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서 그 가게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청결한 덕분에 손님들은 계속 찾아오게 되고 한번 와봤던 손님들이 맛있어서 또 찾아오게 되면서 그 가게는 저절로 매출이 증대되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운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대청소 한 번으로 여러분들의 공간의 운이 바뀌고 삶의 운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한 번의 그런 정리 습관이 쌓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운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집안에 돈복이 쏟아지는 그런 집을 만들고 싶다면 일단 당장 버리십시오. 저는 풍수 컨설팅을 통해서 수많은 사업 공간, 주거 공간들을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백 수천 곳을 다니다 보면서 느낀 거는 거의 99%의 공간은 항상 버릴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는 공간, 제가 운영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버리고 비워내는 거, 그게 끝이 아니고 버리고 비워내다 보면은 앞에서 말한 청소의 원리와도 같은 겁니다. 그 공간 속에서 깨끗하게 비워진 곳이 생기게 되고, 제가 집안에 좋은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기가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 생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리가 되지 않고 버려야 될 것들이 쌓여 있는 곳, 그리고 저절로 손이 닿지 않으면서 먼지가 쌓이게 되면은 그곳은 생기가 아닌 죽은 기운이 몰려지는 좋지 않은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버리다 보면은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는 계기도 생기게 됩니다. 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또 뭔가 쌓여가고 있고 버릴 것들이 생기는구나 라고 반성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버릴 것들 찾아보고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 공간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귀티 나는 사람 첫 번째는 깔끔함입니다. 깔끔한 그 이미지 자체를 절대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과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누추하지도 않고 그 적당함 속에서 느껴지는 깔끔함, 그리고 그런 분들 봤을 때 정말로 귀티가 나고 정말로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동양 철학에 있어서 음양과 오행이라는 이야기 항상 들어보셨죠? 음과 양이 서로 어우러지고, 그리고 오행이라고 하는 거, 목화 토금수가 각각의 영역에서 서로 작동을 할 때 이 세상이 순리에 맞게끔 돌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보여지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 몸에 걸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각각 잘 움직여져야지 남에게 더 좋은 의미로서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입는 옷이면 옷, 머리 스타일이면 스타일, 신발이면 신발 등 그 각각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고 깔끔하게 잘 관리하실 때 진정으로 귀티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바른 자세입니다. 바른 자세. 앉아있을 때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뭔가 멀리서 봤을 때 저 사람 커피숍에 앉아있는 저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뭔가 있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멀리서 봤을 때 그 사람의 옷 브랜드가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앉아있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런 풍겨지는 이미지는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꾸부장한 자세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도 잘 사는 분들 간혹 보실 텐데 그건 정말 간혹 보시는 분들이지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래도록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구부정한 자세에서 바른 마음이 나올 수 없고 구부정한 자세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른 자세, 바른 걸음걸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귀티도 챙기시고 건강과 더불어서 오래도록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감정 기복입니다. 자,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만약에 막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이런 사람 종종 보실 텐데요. 언론이든 이렇게 좀 회자되는 것들 보면은 이렇게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이렇게 막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아주 비싼 차를 탄 그 남자가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잘못된 짓을 저질렀었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막 비싼 차를 타고 다니든 비싼 집에 살든 간에 그 집에 나온 사람들이 막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렇다면은 그건 절대 귀티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부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감정 기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그 역량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곤 합니다. 제가 제 책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 곧 돈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점을 잘 지내시는 분들은 알고 있는 거죠. 내가 굳이 감정을 상해가지고 하루를 날릴 바에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서 그냥 이해하고 혹은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거,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평온하게 지낼 수가 있고 더 잘 지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감정 기복을 갖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내가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내가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게 진정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은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뭐 그거는 보여지는 행동도 그렇고 말하는 거든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도 그 여유로움이 묻어나곤 합니다. 뭐 물론 돈이 많으면 여유로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실상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요 여유 잘 못 찾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잘 벌려고 하는 그 굴레에 들어가다 보면은 더 많은 것들을 해내고 더 많은 돈들이 보여서 결국에는 쳇바퀴처럼 굴러가다가 오히려 병이 악화돼서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잘못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도 정말로 많습니다. 드라마상의 이야기지만은 이 최민식 배우님께서 주연을 하셨던 드라마 카지노를 보게 되면은 수없이 많은 돈을 확 벌어들이고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잘못 마감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드라마라고 하지만은 실상 우리가 사는 모습이 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돈이 많다고 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마음의 여유를 먼저 가질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더 풍족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더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든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 순수입니다. 순수. 귀티나는 사람들은 좀 순수한 면이 확실히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문득 생각이 든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 사람 확실히 뭔가 귀티가 나는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머릿속에서 곱씹어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순수함이다 라는 게 제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순수라고 하는 거 너무 막 심하게 막 일상생활 속에서 머리를 굴리지 않고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인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므로 인해서 일상 속에서 작은 것들에 쉽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 제가 말씀드리는 순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성인이 되면 될수록 순수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곤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을 접하니 새로운 것들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순수라는 단어는 점점 성인과는 멀어지게 되지만은 하지만 그래도 순수를 조금 더 마음속에 담아두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고 같은 하늘이라 하더라도 새롭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순수이고 진정으로 귀티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큐티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몸과 마음이라는 부분으로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몸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원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음양의 원리에 있어도 음과 양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도 역시나 서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인 죽음도 그렇겠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낼 때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로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산다면은 그거는 사실상 죽어있는 상태와도 같습니다. 우리들 현대인들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죽어있는 시간들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을 채워나가시고 이런 귀티도 귀티지만은 진정으로 주체적으로 지내는 거 거기서부터 실질적인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정말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쌓아야 되는데요. 이 운을 매일매일 쌓는 그 원칙이 바로 종이 한 장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을 먹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 평생의 건강이 좌우가 되는데 이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는 것들, 모든 행동들, 좋은 행동이든 나쁜 거든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운을 결정짓는다라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운이 쌓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지금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기본 토대를 갖출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운이라고 하는 것이 쌓여지고 그 쌓임이 특정한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 삶이 변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자께서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도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언제나 모든 일을 귀하게 대한다 라고 말이죠. 즉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운에 맞추어서 늘 좋은 일, 행운을 쌓아가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언젠가는 그 평안한 삶, 풍족한 삶이 뒤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시고 지금의 삶에서 절대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 일상들 속에서 운을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연구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공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풍수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저희 멋지동 컴퍼니의 검증된 풍수 인테리어 지식을 삶에 잘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마음가짐, 주변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 동일하게 힘쓰게 되면은 비록 지금의 삶은 막막할지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그 미래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보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딱 오늘 하루만 이렇게 행운을 쌓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그것이 내일이 되고 곧 미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거는 특히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분들, 지금의 삶이 부유함보다는 뭔가 부족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운이라는 것을 절대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든 예가 바로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월드 스타들인데요. 그 세계적인 스타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즉 일반인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운동량을 매일매일 하면서 쌓아가고 있습니다. 즉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경기장에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고요. 뭔가 자신도 모르는 어떤 리추얼, 의식들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이라고 할 법한 그런 행동,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게 맞나라고 싶은 건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현명하고 그래서 잘 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최상의 컨디션이라 하더라도 만약 축구팀 11명 중에서 나머지 10명의 선수들이 다 컨디션이 좋지 않고 나를 받쳐주지 못한다면 그 어떤 뛰어난 축구 스타라 하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특정한 부분에서 뛰어난 재능이 있어가지고 혼자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산다라는 그 개념도 없는 것이고
어떤 결과를 내에 있어서 그 결과가 도달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운적인 작용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즉 운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모든 주변의 것들에 있어서 겸손함을 갖추게 되고요. 또한 감사함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이라는 것을 이길 수 없는 대상으로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로도 스포츠 선수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행운을 계속해서 쌓고 싶지만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행운의 그릇은 밑빠진 독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빠진 독을 채우는 작용이 우리가 일상 속 살아가는 작용과 똑같은 거죠. 제가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밑빠진 독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물줄기를 부어야겠죠.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많이 부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물을 붓는 행위를 쉬지 않으면은 그 독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지켜야 될 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혹자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하면 됩니다 라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어떤 이런 운의 원리라든지 삶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마음만 편한 쪽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곧 게으름입니다. 그렇게 게으르게 살면은 곧 가난해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노자의 도덕경에 똑같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뭔가 삶을 바꾸고 싶고 뭔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은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공부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점을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 같은 그 이 운의 원리가 옛날 도가사상에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풍수의 원리, 자연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의 원리, 풍수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도 오래도록 부를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은 막막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 노력하고 오늘 하루 제대로 된 지식을 공부하고 삶에 적용을 하는 것, 그것만 목표를 세우면서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독이 밑이 빠진 게 맞나라고 싶을 만큼 언제나 행운의 물줄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